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할머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첫 번째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꾸려가는 마음이다. 몸을 위해서 잠자리나 먹을 것 따위를 마련할 때는 이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몸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할머니는 이 마음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불렀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는 것이다. 영혼의 마음을 더 커지게 하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할머니는 이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체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사람을 잘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조그만 밤톨만한 영혼은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혼이 마음이 자꾸자꾸 커지고 튼튼해지면 결국에는 지나온 모든 전생이 삶이 보이고 더 이상 육신이 죽음을 겪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할머니 아버지, 즉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인디안 이름으로 갈색매였다. 나무가 생각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척 이해심이 깊은 분이셨다고 하셨다. 하루는 외 증조부가 집 근처 산을 둘러보고 집으로 내려오시더니 산에 있는 흰 참나무들이 하나같이 겁을 먹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나무들은 멋있고 키도 큰데다 줄기가 곧게 뻗어 있었다. 그 나무들은 이기적이지도 않았고 산 짐승들이 먹이가 되는 온나무, 감나무, 밤나무들과 함께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백인 벌목꾼들이 배걸 나무를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다녔다. 그들이 떠나자 외 증조부와 흰 참나무들이 울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벌목꾼 그들은 배걸 나무를 실을 수레가 잘 다니도록 길을 닦기 시작했다. 외 증조부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주위의 체로키 인디언들과 상의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벌목꾼들이 퇴근하고 나서 밤새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수레가 다니지 못하도록 또랑을 파냈단다. 몇 날 며칠을 하여 거의 수레가 못 다닐 정도로 또랑을 팠다. 결국 벌목꾼들은 포기하고 철수하였단다. 이러한 과정은 무척 힘든 투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벌목꾼들이 길을 고치고 있는데 커다란 흰 참나무가 그들이 타고 온 마차 위로 넘어졌다. 벌목꾼과 노새 두 마리가 죽고 마차는 박살이 났다. 할머니 말로는 아주 튼튼하고 잘 곧게 뻗은 나무여서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여튼 그날 이후 벌목꾼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영혼이 빠져나간 마른 통나무만 뗄감으로 썼다. 난 그때서야 알았다. 숲과 산에도 생명이 있음을. 할아버지도 직업이 있었다. 스코틀랜드 가게에 쭉 내려오는 위스키 제조업이다. 도시 대량 제조업자들은 엿기름을 빨리 발효시키고 거품을 내려고 양잿물이나 산화칼륨을 쓴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이런 놈들은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할아버지는 위스키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옥수수만 사용하여 100% 순수 위스키만 제조했다. 그리고 위스키 숙성도 하지 않고 바로 판매했다. 원래는 위스키는 숙성이 필요 없다고 한다. 그건 그놈들이 만들어낸 논리라는 말이다. 그래야 속이며 양조, 밀주 제조업자들이 설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였다. 할아버지 위스키 원재료는 흰 옥수수가 아니다. 붉은 빛을 띤 인디언 옥수수로 만들어야 제대로 맛이 난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번 삶도 나쁘지는 않았어, 작은 나무야. 다음번에는 더 좋아질 거야. 또 만나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샘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새도 사망하였다. 그리고 강아지 리핏도 사망했고 강아지 모두도 사망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도 사망하고 리트리버도 사망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시던 빨강과 노랑무늬 체크 치마를 입고 돌아가셨다. 우리 할머니가 작은 나무에게 쓴 마지막 편지다. 작은 나무야, 나는 가야 한단다. 내가 나무들을 느끼듯이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면 우리를 느낄 수 있을 거다.
널 기다리고 있으마.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이번보다 더 나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할머니가. 감사합니다.